자, 뭐 오늘 수업이라고 해봐요. 오늘 수업할 거에 크게 두 가지 주제는요. 하나는 뭐야? 저 열애 출입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그 지난주에 우리 하기로 했었던 거. 어머나. 전화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 광희경제랑 누구 보고 났는데 진짜 아무튼 알았어. 그 뭐 하려던 말이 뭐였지? 그거랑 그 뭐야 열애 출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문제 세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 전부입니다. 오늘은 수업 딱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할 건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산염기 중화 반응에 해당되는 유형에 무조건 너네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이면서 그 유형들 중 가장 기초 문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 유형 중에선. 물론 유형 자체가 고난도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의 난이도는 좀 높긴 한데요. 얘들 시험에 나올 문제는 지금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지만 훨씬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뭐 얼만큼 이 유형이 안 나오고 나오고의 개념이 아니라 얼만큼 어렵게 만들어서 나오냐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거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546번하고 548번이 정확하게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 두 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래도 이번 주에 클리닉 와서 기출픽을 푸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시거나 설명을 듣거나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유형이고 이 두 개가 기초가 돼서 다른 더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풀어 가셔야 되니까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하려고 넣어 놨었습니다. 일단 546번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546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을 푸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시험지에서 연습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뜯어서 이온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똑같이 뜯어서 이온으로 접근해야 돼서 이 문제도 가나 다를 뜯어서 이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산염기 중화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어떤 혼합유익이 나왔을 때 그 혼합유익이 주어진 혼합유익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입니다. 중성은 안 중요해요. 사실 중성인 문제는요. 그 용액을 산성으로 놓거나 염기성으로 놓고 풀어도 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성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간혹가다 나오는 그래프 해석 이런 거에서는 중성인 걸 이용해서 그 앞에는 산성이고 그 뒤에는 염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정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성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여기다 집중을 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NaOH HCl을 먼저 적을게요. 문제 있는 순서대로 적는 게 나으니까. HCl하고 NaOH하고 KOH를 그때그때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다는 얘기고 얘가 10이고 나에서는 5고 다에서는 15가 될 건데 얘는 5, 0, 10이고 0, 5, 5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 산염기 중화 반응의 이런 형태의 유형들은 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런 용액들을 얼만큼씩 섞을 건지를 주고 맨 마지막에 뭔가 줄 때 여기에다 주는 걸 그냥 이용하라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주어진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가 2n, 6n, 5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클리닉 때도 계속 그 질문하신 분들은 한번 설명을 들었었던 부분이지만 이대로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한 건 뭐야? 생성된 물 분자수가 필요한 거지.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원래 물 분자수로 되돌리려면 이 단위 부피당이란 말을 없애줘야 되잖아.
근데 단위 부피당 물분자수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1단원 할 때도 비슷한 걸 좀 해봤었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부피분의 물분자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되게 별게 아닌 개념인 게 다들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너네 속도가 다른 말로 단위 시간당 거리 아닙니까? 니들이 1시간에 얼만큼 가느냐가 속도 아니야. 속도가 다른 말로 단위 시간당 거리예요. 그래서 속도식이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죠?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위 부피당 물분자수면 일종의 부피분의 물분자수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럼 부피 곱해지면 부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물분자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곱해주는 그 부피는 뭘 거냐면 얘 주어진 것 자체가 혼합용액에서에 대한 정보를 준 거일 거니까 곱해줘야 되는 부피도 혼합용액의 부피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둘 합친 총부피인 15를 곱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물분자수는 30n이야. 얘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물분자수는 60n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물분자수는 150n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차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 중화 반응에서 뭐 요건 대부분 그 클리닉 때 질문하면 알아서 다들 얘기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분자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에 적은 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적은 쪽의 몰수가 그대로 생성되는 물분자수가 될 겁니다. 그치? 하나가 10몰이고 하나가 5몰이면 중화 반응했을 때 5몰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8몰이고 하나가 7몰이면 중화 반응했을 때 7몰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가 6몰이고 하나가 15몰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6몰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적은 쪽의 이온수, 적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에 적은 쪽의 이온수를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물분자수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물분자수를 구하고 나면 당연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놓고 얘가 30n이고 얘가 30n보다 많거나 얘가 30n이고 얘가 30n보다 많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면 어디가 30n인지 딱 보여야 되는 쪽이 맞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래도 처음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봐서는 가에서 HCl 1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30n인지 저 NaOH 5ml 속에 들어있는 OH-가 30n인지 바로 보이진 않잖아. 그럴 땐 어떻게? 둘 다 놓고 해보는 거죠. 그치? 그냥 둘 다 놓고 해보는 게 좋아. 사실 그 둘 다 놓고 해보는 게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굳이 놓고 해보지 않아도 확률이 높은 쪽이 잘 보이게 되는 것 뿐이지 어떤 특출난 방법이 있어서 얘는 누가 봐도 어느 쪽이 30n이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30n이라고 먼저 놔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30n보다 많은 어떤 양이 될 건데 그쵸? 그래야 물분자수가 30n이 딱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30n이면 이 정한 요거에 따라서 나머지 요 밑에 있는 애들을 15n 그리고 얘는 뭐냐 45n 이렇게 배치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그럼 나에서 걸리죠. 왜? 저 KOH에 있는 OH-가 몇 개든 상관없이 어차피 물분자를 60n을 만들 방법이 없는 겁니다. H 플러스가 15n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OH-가 15n보다 많아도 결국 15n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물분자수는. 적은 쪽인 이쪽이 얘보다 얘가 더 적다? 더더욱 60n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30n이 아니라 이쪽이 30n이구나. 이런 방식이라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에요.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풀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사실 얼마나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노가다 하는 과정을 얼만큼 생략할 수 있느냐의 그 차이가 생길 거고 그럴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풀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풀이는 이렇게 된다고. 전에
그 다른 유형, 다른 파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본 풀이에 좀 그래도 그 익숙해져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날림 풀이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본 풀이를 할 줄 아는 상태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날림 풀이는 여러분들 실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사용할 수 없을 거거든. 뭐 내신에서야 그럴 일 별로 없을지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내신이 그렇게 뭐 대놓고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내신에서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수능 이런 데로 가보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풀이도 같이 좀 보면서 연습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 30원보다 많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 중에 누가 60엔인지 찾는 문제가 될 겁니다. 얘는 30엔으로 정해졌으니까 여기 60엔 적어놓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얘를 60엔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럼 얘가 여기서도 60엔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아무튼 여기서 60엔보다 많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줄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OH- 총 개수가 120엔이잖아. 그쵸? 그러면 물 분자 150엔 만들어질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럼 사실 끝났죠. 얘가 60엔이 되는 거고 얘가 120엔이 되는 거고 얘가 180엔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180엔인 상태에서 물 분자수가 150엔개만 만들어지게 만들려면 얘가 90엔개만 있어야 되겠네. 이것도 제가 비슷하게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생명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생명 수업 시간에도 하고 화학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대놓고 해석해야 될 자료가 버젓이 있는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뭐 물어본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자료부터 해놓고 나면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자료 해석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 해석한 걸로 기억, 니은, 디귿 풀어서 못 풀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548번으로 넘어갈게요. 아 그래도 답은 좀 불러드리는 게 낫나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답 안 적어놔서 지금 찾아볼까요? 기억 나는 염기성이네요. 맞고 니은 몰농도의 비는 HCl하고 NaOH가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부피랑 몰수 있으니까 구해도 되고 아니면 몰농도 B는 어차피 같은 부피일 때 몰수가 여기가 2배 많으니까 몰농도도 2배 높겠네. 이 정도로 처리해줘도 됩니다. 그렇지? 몰농도를 직접 계산해서 하든가 아니면 같은 부피일 때 몰수 비교해주면 그게 몰농도 B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처리해주면 니은이 되는 거니까 2대1 맞는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가와나를 혼합했을 때 추가로 생성된 물의 양 아이고야 가와나를 혼합했을 때 추가로 생성된 물의 양이요. 보자 뭐 대충 실수할까봐 적어놓고 할게요. 얘는 90N개 H 플러스가 남아있었던 걸 거고 얘는 30N개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었을 테니까 가와 나를 혼합했을 때 추가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30N인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혼합했을 때 추가로 생성된 물의 양을 계산할 때는 요거가 어차피 해서 150N이었을 테니까 여기 30N 남았을 거라서 나랑 다랑 혼합했을 때는 심지어 중성이 되네요. 30N 딱 만들어지면서 한마디로 양쪽에서 물의 양이 어때요? 같죠? 그게 546번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렇게 되겠고 졸지 마라. 문제를 풀어놓고 너무 잘 풀기 때문에 졸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것도 아닌데 졸면 요즘 요 근래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성격이 화학 선생님하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화학 선생님하게 너무 착해. 그치? 아닌가? 화학 선생님은 성질이 좀 더러워야 되는 것 같은데 좀 화학 선생님 치고 착한 것 같아. 저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튼 548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주제는 똑같아. 심지어 문제의 포맷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치? 문제의 포맷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얘도 이제 10, 10이고 0, 20, 10, 0, 10, 20.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주어진 게 뭐 일단 똑같이 단위 부피당까지는 맞는데요. 뭐라는 거? 이온수. 그래서 그게 2n, 5n, 3n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그쵸? 얘는 이온수라는 점만 다른 거지. 아까는 물분자수였고. 근데 어차피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할 겁니다. 어떻게? 단위 부피당이란 말을 우린 지워주고 싶을 거고요. 그치? 그러면 혼합용액의 총 부피를 곱해주면서 얘를 60n으로 바꿔주고 얘를 100n으로 바꿔주고 얘를 120n으로 바꿔주면 되죠? 예,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 이온수를 똑같이 또 이용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까 물분자수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온수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온수는 이미 우리가 계속 연습해 왔던 거죠. 오늘 아까 다 불렀던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극대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적은 쪽이 뭐였어? 적은 쪽이 1 가면 이온수는 그냥 많은 쪽의 이온수를 그대로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적은 쪽이 1 가면 무시해도 되더라라는 말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온수는 중화 반응하다가 보면 변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만약에 가 용액이 산성일 거라면 이 60N이 HCl의 그냥 원래 이온수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의 혼합 용액의 염기성일 거라면 이 60N이 원래 KOH 20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증명을 했을 방법이 많았을 것 같으니까, 기회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따로 더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도 방금 전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풀되 걔는 적은 쪽의 이온수를 적는 거면 얘는 많은 쪽의 이온수를 적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이온수를 갖다가 60N이라고 적을 거면 이번에 KOH 얘는 이온수는 60N보다 적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물분자일 때는 하나를 30N으로 설정했으면 나머지가 30N보다 많았어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저 60N을 갖다 설정을 해놨으면 나머지 반대쪽 액성을 가진 애는 그거보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이온수니까 옆에다 우리가 이온수를 적어놓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60N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럼 얘가 60N 우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차피 부피 변화 없으니까 HCl이. 그쵸? 그럼 얘네들을 다 똑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100N이 되게 만들려면 얘가 100N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여전히 100N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20N이 되게 만들려면 얘가 60N밖에 안 되니까 얘가 100N이라서 얘가 20N이면 되는 거고 여기 20N인 거고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찾은 게 이대로 이렇게 됐으면 이대로 답을 적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HCl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60N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얘의 이온수를 60N으로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쟤는 60N보다 많으면 되는 걸 거고 그럼 얘가 60N개가 될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쵸? 그리고 요 두 번째에 와서 보면은 근데 이거 맞냐? 맞겠지? 그래서 얘가 60N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100N을 놓는 과정에서 틀린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여기서 100N 설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얘를 100N으로 설정한다 라고 하면 얘 100N 되면서 되는데? 가가 안 맞아요. 그러네. 얘도 100N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 얘 100N인 건 안 되니까 다시 요거 100N으로 놓고
그럼 여기 100n 하면 이미 여기가 160n이라서 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제거해 가면서 하면 되잖아. 안 되는 케이스를 찾으면.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의 경우의 수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제거할 때 얼마 안 해봐도 금방 제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답 구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 몰롱도 대비는 HCl 대 KOH가 3대 1이다. 사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적은 이온수가 총이온수다 보니까 만약에 얘를 실제 몰롱도 같은 걸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HCl의 실제 몰롱도 같은 걸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원래. 그치? 얘는 총이온수다 보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이 두 개씩 만들어지면서 원래 몰롱도의 2배가 될 거거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기억 풀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치? 어차피 결과적으로 뭐니까 KOH 쪽의 이온수도 절반, HCl의 이온수도 절반인데 그걸 B로 표현할 거니까 그건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 같은 문제니까 그런 거고 간혹 가다가 이 총이온수를 그대로 HCl의 몰수로 착각해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은 염기성이다. 가랑 나를 혼합한 용액은 중성이네요. 그쵸? 이미 적어놓은 것만 봐도 가랑 나랑 혼합하면 HCl에 의해서 생기는 이온의 총합이 120N이고 KOH랑 NaOH 합쳐서 생기는 게 총 120N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도 어차피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고 막 적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대로 섞으면 되잖아. 이온수 다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디귿 다의 HCl 10ml를 혼합한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여기다 HCl을 10ml 섞으면 60N이 더 섞이는 거니까 아무튼 그럼 중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애초에 가나 섞은 거랑 다의 HCl 10ml 혼합한 거랑 같은 용액이네요. 사실상 거의. 부피는 좀 다를 수 있나? 부피만 좀 다른가? 부피 다른가? 같네. 부피도 같네. 부피도 같네. 완전히 동일한 용액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왜 이 두 개를 짚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중화반응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올 수능이 나왔던 거나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중화반응 문제가 더럽게 쉬워요. 원래 여기가 이제 킬러였는데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킬러 쉽게 내려고 했었던 거 계속. 그래서 킬러가 쉬워지는 바람에 중화반응이 너무 쉬워졌어요. 수능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아마 니들 학교 시험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중화반응 문제보다 어려울 겁니다. 웬만하면. 진짜 더럽게 쉬워요. 중화반응 지금 수능에 나오고 있는 게. 아마 그래서 올해 수능 컷이 되게 높은 거기도 할 거고 더더욱. 그렇긴 한데요. 뭐 그건 수능이 쉬워진 거지 니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가 쉬워지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문제들을 찾아보면 중화반응은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더럽게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더럽게 어려워도 푸는 방법이 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방식을 훨씬 복잡하게 그리고 같은 단서를 훨씬 어렵게 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동일한 단서를 주는데 훨씬 어렵게 파악하기 어렵게 주고요. 그리고 그 푸는 과정이 얘처럼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과정을 풀어야 되는 것뿐이지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라던가 푸는데 필요한 스킬이 다른 게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546번하고 548번을 뽑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574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아예 독립된 하나의 별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너네 시험에 꼭 나올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수능 필수, 수능에 100%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하나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화적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짜증이 나거나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잖아? 그러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짜증은 계속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574번, 그러니까 중화적정은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그냥 수학이라고도 볼 수 없어. 수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어떤 복잡한 어떤 수학적인 스킬 이런 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단순 사칙 연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뭐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글도 많고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중화적정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첫째, 글이 많아. 그거랑 그다음에 둘째, 계산시술을 하니까 자꾸 틀리고 자꾸 틀리니까 풀기 싫어지고 딱 요 두 가지 요소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고3 이번에 수능을 본 학원 저희 학원 고3 중에 한 명은 중화적정의 정답률이 진짜 지독하게 낮았어요. 계산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뭐 그건 걔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길 바래. 아무튼 걔가 특이한 케이스일 테니까 우리는 해보면 일단 중화적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지금 그 문제에서만 봐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적정하고 있는 대상은 CH3COOH 수용액, 즉 식초일 겁니다. 식초가 CH3COOH 수용액이죠. 아세트산 수용액. 그리고 이걸 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은 NaOH 수용액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아직 문제를 안 읽어봤으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 문제 당연히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에서 식초를 10분의 1로 물켜 50ml로 측정한 후는 우리가 보통 이 중화적정 문제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페이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희석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희석 과정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희석 과정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 문제를 거꾸로 푼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몰수를 구하기 더 편한 쪽은 적정 대상이 아니라 적정할 때 사용하는 용액 쪽이에요. 왜냐면 보통 적정하는 용액은 부피를 우리가 실험하면서 측정을 하거든. 그리고 그 용액조차도 표준 용액이라고 해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으로 적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적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적정의 목적이 뭐였어? 중화 적정의 목적. 어떤 액성을 알고 있는 수용액의 몰농도를 모르는 거야. 그 몰농도를 알아내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농도만 모르고 액성을 알고 있는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게 중화 적정의 목적이다 보니까 얘를 적정하는 적정할 때 이용하는 얘에 대해서는 농도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농도를 아는 용액으로 적정해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구해내는 거. 이게 적정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항상 몰농도 줍니다. 여기 문제에서 주는 것처럼 0.1몰 농도의 용액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중화적까지 넣어준 부피가 0.1리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는 적정에 사용된 OH-가 즉 적정에 사용된 NaOH가 0.01몰이라고 하는 사실만 중요한 거지.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 또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요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러면 얘랑 적정했었던 원래 있었던 용액에 들어있는 CH3COOH도 0.01몰이어야 0.1몰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중화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중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중화 적정이라는 게 딱 중성이 되는 걸 이용한 거고 중성이 되려면 얘한테 들어있는 H+랑 얘한테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두고 나면 문제는 근데 우리가 쓴 얘가 원래 우리가 알고자 했던 용액은 아닙니다. 왜?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물키는 과정이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켜서 적정했더니 이렇게 나온 것뿐이야. 그러면 물키기 전에 어땠는가로 가봐야 되는데 물키기 전에는 이거의 몇 배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배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왜? 10분의 1로 물켰으니까. 그렇죠? 물킨다라는 게 농도가 10분의 1이 되도록 물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몰수가 0.1몰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부피가 몇이었을 거냐면 10분의 1로 물킨 게 50ml니까 원래 부피는 5ml였겠죠. 그치?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게 적정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그냥 계산 과정입니다. 항상 모든
적정 문제에 다 있는 거. 별거 아니잖아. 간단하잖아. 물론 적정 문제는 이거 말고 계산을 그지같이 만드는 요소들이 많긴 한데요. 중간에 미지수 하나씩 끼워 넣는다던가. 아무튼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래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좀 더 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 식초를 10분의 1로 물킨 용액의 몰농도. 그게 저기 처음에 얘기했던 얘잖아. 얘 50ml.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구한 것들을 이용해서 몰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몰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던 게 원래 저는 이 표현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광문에서 직접 그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써봅시다. 쓰면 확실히 편해요. 뭐가 있냐면 몰 말고 밀리몰 이란 단위를 쓰면요.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리리터 상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0.01몰로 계산할 게 아니라 10밀리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몰이라는 것 뜻 자체가 1000분의 1몰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원래 몰농도가 리터분의 몰이거든요. 근데 밀리리터분의 밀리몰 하면 어차피 이 밀리리터도 1000분의 1리터고요. 밀리몰도 1000분의 1몰이니까 이거 지워져서 어차피 같아요. 그래서 같은 몰농도에 대해서 리터를 사용해서 몰을 해도 되는 거고 밀리리터를 사용해서 밀리몰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편해지면 됩니다. 편해집니다. 아이 선생님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리리터를 그냥 리터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됩니까? 밀리리터 리터 안 바꾸고 그냥 곱해주고 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술형에서 꼭 많이 깎여 오시고. 저거 하나만 적으면 그럴 일 없을 텐데. 그치? 서술형 때문에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객관식이어도 간혹가다 어떤 문제는 밀리리터인 걸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ml를 10리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잖아. 그게 그러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문제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거 할 때 밀리몰 쓰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밀리몰을 다시 몰로 가공해서 답을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엄한 실수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저 밀리몰이라는 단위를 좀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도 되게 간단해지는 게 얘가 10밀리몰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 몰농도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5분의 1이 됩니다. 0.01 이런 거 없어지잖아. 물론 아까도 0.05분의 0.01이잖아요. 맞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복잡해질 때를 대비해서. 네,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니은 5ml에 들어있는 CH3COOH의 양은 식초 5ml에 들어있는 거는 저 밑에 구한 저거겠죠. 0.1몰이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문제는 디귿입니다.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과정. 보통 이게 아마 제일 다들 문제였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구해보면요. 별게 아닌 게 용액 부피가 5ml인 거고 용질 몰수가 0.1몰인 상황에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용액의 질량하고 용질의 질량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식초의 밀도가 1.2g/ml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액 부피가 5ml인 걸 우리가 아는 상태니까 용액 질량이 6g이구나. 그렇죠? 밀도랑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겠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용질 같은 경우에는 용질 몰수가 0.1몰인데 용질, 즉 CH3COOH의 분자량이 6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뭐가 문제지?
뭔가 이상했어. 네, 그러면 됐네요. 야, 6g에 6g이면 수용액이 아니잖아. 순수한 CH3COH잖아.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걸로 퍼센트 정도 구하면 되죠. 6분의 0.6 곱하기 100. 몇이냐? 10%냐? 근데 퍼센트 정도 할 때 저 그냥 화학 식량에다가 곱하기 뭘 쓰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뭔 소리야 그게? 그냥 CH3COH 화학 식량 찾아서 거기다가 그냥 몰수 곱해가지고 용질의 질량 찾고. 용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